2025년 서울과학고 입시, 말 그대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바로 3단계 전형의 룰이 확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모든 지원자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네, 이 숫자 0.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주어지던 3단계 전용 면제, 우리가 흔히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외는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마지막 캠프에서 실력으로 부딪혀야 하는, 말 그대로 완전 경쟁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전부 참여하는 이 살벌한 경쟁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최종 관문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3단계 캠프가 이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관문 3단계 전용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평가의 4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창의적 설계, 실험 및 과제 수행, 과학 글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이 4가지가 서울과고 캠프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니에요. 각 영역이 미래 과학자의 잠재력을 다른 각도에서 아주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 창의적 설계. 이게 서울과학고의 시그니처 챌린지 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 그냥 와, 기발하다 하는 아이디어 경연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빡빡한 제약 조건 안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치 엔지니어처럼 설계해내는 능력을 보는 거죠. 예전 기출문제를 하나 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큐브 문제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냥 큐브를 두 조각으로 자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단 하나의 평면으로만 잘라야 하고 그 잘린 면이 서로 똑같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 아니죠. 그 두 조각을 다시 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어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 진짜 정밀한 공간 지각력이랑 빈틈없는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마치 컴퓨터한테 코드를 짜서 명령을 내리듯이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단계로 설명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결국 서울과고는 그냥 번뜩이는 영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설명 가능한 창의성을 가진 학생을 찾는 거죠. 왜냐?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검증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내 생각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과학자의 능력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실험평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실험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할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로 결론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통째로 수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가의 초점이 정답을 맞췄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과서에 없는 처음 보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실험이 막 엉뚱한 결과로 튀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바로 그 과정과 회복 탄력성을 본다는 겁니다. 진짜 현실 연구랑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동, 바로 과학 글쓰기입니다. 이게 진짜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칼 같은 영역이에요. 내 머릿속에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명확한 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미래의 연구자에게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은요, 잘 설계된 하나의 건축물 같아야 해요.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명확해야 하고 감정 섞인 말 대신 객관적인 사실 기반의 문체로 써야 합니다. 당연히 과학 용어는 아주 정밀하게 사용해야 하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엮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즉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서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창의적 설계, 실험, 글쓰기.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서울과고가 진짜로 찾고 있는 인재상이 어떤 모습일지 그 그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학생을 원하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창의적 설계를 통해서는 알고리즘적 사고를 보고 싶은 거고요. 실험 평가를 통해서는 데이터를 읽는 능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글쓰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과제 그 너머에 숨어있는 이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영재 학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일 수 있어요. 다른 곳들은 과거의 화려한 성취나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서울과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즉 현장 수행 능력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둔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분석은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여러분만의 마스터 플랜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식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문제 풀고 공식 외우는 건 그만하세요. 물리 개념이랑 화학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연결해보고 내가 문제를 푼 과정을 순서도처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알고리즘적 사고를 훈련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지식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가상실험실을 운영해 보세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왜 차가 더 막힐까? 같은 일상적인 현상을 보고 나라면 어떤 실험을 설계할까?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즉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변이는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을지 이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가장 강력한 실험실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학을 쓰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서로 쓴 풀이를 날카롭게 비평해주고요. 어려운 과학 기사를 읽고 그걸 딱 한 페이지짜리 에세이로 요약하는 연습도 정말 좋습니다. 핵심은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간결하고 명확한 주장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인성과 정신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룹 활동할 때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토론이 잘 굴러가게 돕는 역할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해내는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기억하세요. 이 캠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체력까지 전부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비 연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캠프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내가 과학계의 일원으로서 마주하는 첫 번째 진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최종 관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것을 넘기기 위한 전략 지도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